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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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예,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출동한 예. 경찰관들이 칼에 의한 상해를 막아주는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제 방검복 자체가 무게가 한 3kg 정도 돼요. 조끼 형태로 돼 있는데요. 예, 예. 그거를 평상시에 착용을 하면 상당히 이제 둔해져 가지고 외근 활동을 할 때 그 지장을 많이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군요. 예. 예, 그래서 평소 외근 활동할 때는 착용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방검복을 입을 때는 이제 주로 흉기를 소지한 범인을 제압할 때 경찰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당일날 112 신고 들어왔을 때는 집안에서 그것도 네. 재물을 손괴한다는 신고였으니까 아마 이제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예. 그러면 저는 궁금한 예. 게 112 신고가 접수될 때 피의자에 대한 정보만 전달이 좀 됐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실제로 뭐 예. 조현병을 앓고 있다든가 예, 이 예. 사람이 예전에 사람을 해친 적이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음. 물론 이제 모든 사건이 112를 통해서 들어오면 긴급 사건이기 때문에 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요번에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도 이미 환경미화원을 둔기로 때려서 살해한 적이 있어가지고 1년 6월에 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아마 수시로 집에서 인근 동네에서 소란을 피워가지고 경찰이 많이 출동했던 것 같은데, 음.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관할 파출소에서는 서로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예.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음. 예, 예. 실제로 경찰 음. 출동했던 경찰들 같은 경우에 테이저건이나 뭐 아니면 권총도 있었고 예, 하지만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 현장에 너무 이렇게 예. 노출되는 거 아닌가,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경찰이 출동하는 현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상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또 경찰의 입장에서는 공권력 행사 관련해 가지고 특히 강제력 행사를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네.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사고를 치는 국민도 사실상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 어떻게 보면 그 보호의 대상자예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 행사, 특히 강제력 행사는 아주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특히 총기 사용 같은 거 말이죠. 예, 예. 그렇게 아주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음. 그게 이제 이 경찰의, 어쩌면 경찰의 숙명 같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거죠. 예, 음. 예. 사고를 치고 있는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예, 범인들인데 그런 예, 사람들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라는 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 그러다가 예.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때때로 있잖아요. 엄청 많았죠. 예. 사실 뭐 저도 일선 현장에 있을 때 뭐 이제 흉기든 그 범인한테 공격받아가지고 다친 적도 있고 아이고 그런데요. 큰일 나실 뻔했네요. 예, 예.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뭐 이제 흉기 칼에 찔리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음. 뭐 얼마 전에도 오페산 사건 사제 총기로 경찰관 쏴가지고 살해한 적도 있고, 네. 또 뭐 화성 같은 데서는 영치했던 수렵 총기로 또 경찰 파출소장 살해한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있긴 하죠. 예, 예.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범인을 권총으로 쏴서 잡으란 얘기가 아니라 권총 던져서 맞춰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권총 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현장 어, 매뉴얼이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이제 일단은 이제 경찰이 사용하는 이 강제 진압 장구가 보면은 가스총이나 테이저건이나 뭐 권총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무기 사용의 근거 규정이 있어요. 음. 그런데 이 규정이 엄청나게 추상적입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경찰들이 일단 장구를 사용하고 나면은 그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 많아요, 논란이. 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면 결과만 가지고 이제 장구 사용 요건을 따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경찰관이 느끼는 그 어떤 주관적인 위험성은 간과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막 감찰 조사가 이어지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아. 뭐 또 당사자가 이제 민사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 한 1, 2년 동안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음. 그게 이제 아마 경찰의 장구 사용의 소극성을 좀 부추기고 망설이게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아쉽네요. 경찰관 총기 사용 관련해서는 좀 너무 추상적인 어떤 그 규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총기 사용은 신중에 신중을 더한다 하더라도 예. 다른 뭐 가스총이나 테이저건 사용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규제 또 굉장히 많은 비난에 시달리기도 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관 주관적인 그런 위험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맞습니다. 뭐 가스총이 근데 이제 문제는 가스총이나 이 테이저건 같은 경우도 예.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살상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다칠 수 있는 그 경찰 장구이기 때문에 네네. 그 역시도 이제 이 사용에 상당한 규제가 있어요. 아, 뭐 얼마 전에는 그 작년에는 그 테이저건을 사용해가지고 규정대로 팔하고 배에 맞췄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 대상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테이저건 관련돼 갖고 또 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예. 그럼 뭐 현장에 나가서 경찰관들은 무술밖에 못 한다는 건데 이건 뭐 참 답답하죠. 예.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장에 출동을 한 경찰관을 보고도 아랑곳 없이 계속 싸움하거나 또 말리는 예. 경찰관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뭐 그런 예.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경찰관들이 가장 지금 속상해하는 거는 사실은 현장에서 어렵게 막 흉기든 범인을 제압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제 신청하면 예. 저 법원에서 이 판사님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가볍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 현장에서 검거해온 경찰관은 거의 목숨 걸고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가 알기에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기각된 게 아마 70~80%가 넘을 겁니다. 예, 경찰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죠, 사실은. 예, 그럴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예. 조현병 환자였다고 하는데 예.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환경미화원과 말다툼하다가 머리를 흉기로 내리쳐서 숨지게 한 전과가 있었는데 그때도 1년 6개월밖에 살질 않았고요. 예. 정신병원에 있다가 지난달에 퇴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5년 정도 구금이 됐다가 다시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이렇게 사람을 또 죽게 한 겁니다. 네네네네. 이번에도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일단은 아마 이제 그 진료 기록부라든지 그런 거를 먼저 판단을 하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조현병은 명백한 걸로 현재로서는 그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심신미약의 경우에 뭐 감경 처벌을 한다는 거는 뭐 헌법에도 명기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심신이 상실되거나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감경하는 거는 뭐 이 법정신에 전적으로 옳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할 말이 없어요. 그 법정신이니까. 근데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홀로인 노모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못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퇴원시켜서 집에 있다 보니까 노인이 통제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공격 성향을 보이는 그 조현병 환자는 지자체 같은 데라도 나서가지고 경제 사정을 좀 감안해서 네. 치료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